금 강세장이 시작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칼럼은 게인스빌 코인스의 금 분석가 얀 뉴베노이스의 칼럼이고요. 이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인사이트가 깊고 또 그 분석에 대한 그 근거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되게 확실한 그런 내용들로 하시는 뛰어난 전문가 분이시고요. 이분의 칼럼을 제가 의역 및 번역한 내용을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금 가격은 전쟁 심화,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단연간의 저항 수준을 공격적으로 돌파했습니다. 장기 지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금은 저평가되어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가격이 쉽게 2배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론부터 미리 좀 보여드리면 이분은 금 가격이 최소한 8,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던 분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어째서 금이 8,000달러까지 오를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그 강세장이 왜 지금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4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인고 하면, 첫 번째 근거는 저항선 돌파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강세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분석했을 때의 내용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여기 2,000불 근처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금 가격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지금 금 가격 사상 최고치라는데 여기에 물리면 나 막 수십 년 동안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 어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걱정에 대한 뭔가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금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저는 800년치가 있거든요. 이분은 1966년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시는데, 물론 사실 1200년대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막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 한 100년 정도의 금 가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다가 제가 얻었던 결론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같은 내용으로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1969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뒤에 다시 돌파하기 직전 이 정도 상태에 왔을 때 한 1973년 정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제 최고점에 다시 왔다. 만약에 나 이거 물리면 그러면 또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내가 뭐 진짜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걱정이 웃을 정도로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 다시는 이 가격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 한 이 정도 올랐을 때 그런 말을 했겠죠. 야, 나 다시 이 가격에 오면은 내 전 재산 털어서라도 산다. 하지만 진짜 그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이 가격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을 다시 언제 찍냐면 1975년 정도쯤에 찍습니다. 이 이후에 또 이제 이때 경기 침체가 크게 한번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되게 오랫동안 주저앉았는데, 주저앉고 나서 다시 이 고점에 도달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1978년 정도, 약 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점에 다시 다다랐어요. 그럼 이때 사람들은 또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야, 내가 3년 만에 고점에 다시 왔다. 다시 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 최고점, 지금 사상 최고치 가격인데 이 가격에 내가 물리면 또 뭐 3년 이상은 뭐 내가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잔재에 있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 1970년부터 여기까지 뭐 적지 않게 또 이미 올라왔어요. 그러면 야, 이미 1970년부터 따지면 벌써 지금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올라봤자 뭐 얼마나 더 오른다고, 나 이 가격에 물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돌파한 이후 금 가격은 진짜 훨씬 더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이후로 이 가격, 이 1978년 이 가격은 지금까지도 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최고점을 찍은 건 여기죠. 1980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금 가격이 무려 20년을 기었어요. 20년 동안 무려 마이너스 70%라는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이 하락장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야 끝나거든요. 2000년부터 이제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1980년의 고점을 언제 돌파하냐면 대략 한 2006년 정도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무려 26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다시 온 거예요. 물론 뭐 이때나 이런 사람들은 뭐 3년 만에 고점이 왔고 뭐 5년 만에 고점이 왔으니까 야, 이번에 물리면 한 5년 물리는 거 아니야? 요 정도의 공포였겠지만, 이때 2006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26년 만에 고점이 왔다. 내가 만약에 이 고점에 물리면 나 진짜 20년 넘게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너무 두려운데? 이 시기에 만약에 금 투자를
사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고점을 뚫은 이후에 이 가격은 또 지금까지도 다시는 오지 않는 가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부터 오히려 상승이 더 가파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2011년에 찍은 고점을 이제 뚫을랑 말랑 하다가 완벽하게 뚫은 게 이제 2024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 물론 사실 이 고점은 2020년에도 뚫기도 했고 뭐 이제 중간중간에 자꾸 2000불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잠깐만 며칠씩은 뚫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뚫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무려 이 가격이 2000불이었지만 2000불 언저리였지만 지금 2300불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또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사상 최고치를 무려 13년 만에 뚫었다. 만약에 내가 이 가격에 물리면 또 뭐 한 10년 넘게 막 나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다 살펴보아도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단 한 번이라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시점에 투자를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그거는 그때부터 진정한 강세장이 시작되는 하나의 시그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전의 데이터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이 이전의 데이터에서도 그 10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일도 벌어져요. 근데 10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 그 진정한 강세장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1966년이 아니라 대략 한 2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금 투자를 하는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이제 강세장이 막 시작되었다라는 시그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그래서 이 칼럼의 저자도 지금 강세장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첫 번째 근거를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걸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근거로는 다시 금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천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미국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기록적인 양의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저자가 남겨준 차트인데요. 이게 어떤 차트인고 하면 이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차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안전 자산을 보유하는 건데 안전 자산은 뭐 달러도 있고요. 뭐 유로도 있고요. 뭐 금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그 안전 자산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 국가가 선호하는 만큼 담게 되겠죠. 근데 193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안전자산으로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달러였겠죠. 하지만 이게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난 한 80년, 90년 동안 내려오기만 하던 그러한 추세가 정확히 바닥을 찍고 이제 반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금에 대한 중요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의 비중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균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볼 때 외환보유고에서 60%를 보유하는 게 역사적으로 맞았거든요. 지금도 이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에서 금을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아서 그렇지 유럽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에서 애초에 금이 뭐 달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 비중이 60%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앞으로 금 가격이 막 3배, 4배 상승을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보유량을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최고로 많이 모았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모은 금의 총합이 가장 많았을 때가 1965년이었고 이때 기준으로 38,000톤 정도 금을 보유했을 때가 가장 많이 보유했던 때예요. 근데 이게 쭉 내려오고 나서 2010년을 기점으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5,000톤 정도를 모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모았어요. 여기서 기껏해야 뭐 한 3, 4천 톤 더 살 수 있겠죠. 예, 최고치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3,
3, 4천 톤 더 산다고 해서 이 외환보유고의 비중이 지금 10%대에서 갑자기 60%로 상승을 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세계는 다시 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평균 회귀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결국 금 가격이 뭐 3배 내지 4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의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했다 라고 칼럼의 저자인 얀 누베노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주식버블의 붕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사실 제 책인 골드플레이션에서도 다 적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 주식시장의 붕괴는 금의 강세장을 알리는 신호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화폐가 늘어남으로 인해 주식 거품이 터지고 이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금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기는 다음과 같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품이 터지면 중앙은행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만 종종 다음 거품을 위한 씨앗을 과도하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위기 겪을 때마다 막 양적 완화하고 막 헬리콥터 머니다 해서 막 돈 엄청나게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는 통화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품과 돈이 쉽게 쌓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아마도 정점에 가까워졌을 것이며 이는 금 가격이 향후 몇 년간 크게 상승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요 차트를 그래서 이제 그 얀 누베노이스는 보여줘요. 요 차트가 뭐냐면 이 빨간색은 쉽게 말하면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해선 주식이 아니라 버핏 지수인데, 그 GDP 대비 시가총액인 그 버핏 지수인데, 뭐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라는 건 주식이 폭락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라는 건 주식이 고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참 재밌는 건 주식이 폭락하면 그 이후에 금의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니까 이 이후에 요게 이제 금 가격이거든요. 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요 상승이 되게 의미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정이 깨질 만큼 되게 심각했던 때였다. 어쨌든 이 사이클, 주식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 사이클이 있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본위제가 깨졌던 1970년대를 보면 1970년부터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금의 거대한 상승장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이 이제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 주식이 슬슬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2000년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이 쭉 꺼지면서 그 주식의 평가 가치가 쭉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금의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역대급 주식의 고평가 시기가 왔죠. 이전에 대공황, 뭐 이 닷컴 버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이 지금 고평가 받는 시기로 왔고, 이게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이때도 하락하고 나면 그 뒤에 상승이 이어지고, 하락하고 나면 그때부터 상승이 이어지고, 지금 이제 하락했으니까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식의 거품이 꺼지는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 금의 강세장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역사적 패턴으로 볼 때 지금은 금의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세 번째 근거로 또 이제 합당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덧붙여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책으로도 썼던 내용인데, 네, 이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주식과 금은 전성기를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역사적 데이터로 알 수가 있거든요. 1920년부터 192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금 가격은 거의 오르지가 않았어요. 이때는 물론 이제 금본위제라 그래서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 가격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금강 주식의 데이터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금강 주식이 10년 동안 거의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제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다음 사이클, 이 1929년부터 1950년까지를 보면 주식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76%면 거의 아무것도 안 올랐다고 봐야 되죠. 거의 주식이 가만히 있는 기간 동안 뭐 금 가격은 1000%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년 동안은 주식의 엄청난 상승장이었고 금은 되게 부실했죠. 그리고 1970년부터 1980년 이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식은 제자리였는데, 이때 금은 거의 뭐 20배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또 주식,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금,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주식,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되면은 이제 금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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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그리고 이제 금으로 가는 사이클이다. 이러한 것도 이제 겹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얀 뉴베누스의 이러한 분석이 더 타당한 근거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근거들을 보면서 아직도 야, 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 여기에 물리면은 진짜 막 수십 년 동안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한 걱정이 아직도 드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이 얀 뉴베노이스나 혹은 양베리의 생각처럼 금의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된 거다. 뭐 그렇게 느끼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테커스 골드바랑 실버바가 이제 런칭이 됐어요. 그리고 사전 판매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사전 판매 적자다. 양베리 삽입 떨어가지고 하는 적자지만 많이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에 대한 보답으로 사전 판매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게 되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